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학계론 성형외과 원장 강타쌤이에요. 여러분들 이 노래 기억나시나요? 거미집이 균형 있게 변화합니다. 비가 오면 무너집니다. 이 노래 말이죠. 저희가 제 10강에서 거미집 모형 이론 나올 때 그때 제가 경제론 계산 문제 관련돼서 알려드린 노래였고요. 우리가 해서 지금까지는 거미집 모형이랑 균형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구하는 문제를 풀어봤었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변화율 계산 문제 들어갈 거예요. 변화율 계산 문제는 세 가지 공식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식대로 여러분들이 숫자를 차례대로 넣으시기만 하면은 누구나 다 어떤 문제가 나와도 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이번 주 마지막 평일인 만큼 집중해서 제 강의 따라오셨으면 좋겠네요. 아시겠죠? 네,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해요. 네, 문제 들어가기 앞서 변화율 계산 문제 관련된 공식 세 가지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탄력성의 의미는 바로 양의 변화를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율 계산 문제는 항상 수요량의 전체 변화율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꼭 기억하세요. 탄력성은 양의 변화를 묻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부터 보시면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묻고 있고, 소득 탄력성 또한 소득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묻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 교차 탄력성에서는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에 대한 해당 재화 수요량의 변화를 묻고 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가격 탄력성부터 보시면 아파트의 가격이 만약에 증가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파트를 잘 구매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아파트가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살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수요는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요즘 부동산 시세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요즘에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수요량이 굉장히 줄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밑에를 보시면, 소득 탄력성 보시면, 우리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비싼 아파트를 살 여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소득이 증가할수록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이런 걸 의미하고요. 마지막 교차 탄력성은 예를 들면 빌라, 주택, 오피스텔 이런 부동산들의 가격이 오른다고 칩시다. 빌라, 주택, 오피스텔의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흐름이 참 신기한 게 부동산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동산들이 모두가 다 같이 가격이 오르고 모두가 다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부동산 흐름이 어떠한 부동산은 가격이 오르는 반면에 어떠한 부동산은 가격이 떨어지고 그렇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 빌라 이런 부동산들이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아파트의 가격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을 각각 제가 실제 이제 사례에 빗대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부동산 학교 계산 문제에서는 항상 이 가격의 변화, 소득의 변화, 그리고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는 항상 증가한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이 가격들이 감소한다는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출제자들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가격, 소득, 그리고 다른 재화의 가격은 항상 증가한다는 걸로 나온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렇게 아신 다음에 바로 실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공식을 바로 밑에 띄워놨으니까 공식을 보시면서 그대로 숫자를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자, 가격 탄력성 0.9, 소득 탄력성 0.5, 교차 탄력성은 주어져 있지 않죠. 그 다음에 가격의 변화율은 보시면은 2% 상승, 2 상승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소득이 4% 상승이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적으시고, 문제에서는 수요량 전체의 변화율을 묻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각각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단 말이죠. 얘네를 더했을 때 얘네를 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각각의 탄력성들과 밑에 있는 가격의 변화율과 소득의 변화율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곱해주시면 각각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보시면 우선은 0.9 곱하기 2는 1.8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0.5 곱하기 4는 2가 나와서 이렇게 더해주면 답이 3.8 나와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3.8 찍으시면은 놀랍게도 보기 5번이 있는데 틀린 문제가 됩니다. 다시 틀린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가격 탄력성에서는 무조건 가격이 증가하게 되면 수요가 줄어듭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격이 증가하면 아파트 가격이 증가해서 사람들이 아파트를 잘 안 사니까 오히려 수요가 줄어든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두 번째 문제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에서 유일하게 이 가격 탄력성 일대의 수요량의 변화율만 감소하는 방향으로 됩니다. 감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곱하신 다음에 1.8을 적으시고 바로 감소 이렇게 표시하셔도 되고, 또는 마이너스 음수라고 표시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편하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더하기 2를 하셔야 합니다. 2. 여기서 2는 증가를 의미하죠. 증가 이렇게 다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면 1.8 감소 더하기 2 증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1.8 감소는 다른 말로는 마이너스 1.8로 보셔도 되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변화율 계산 문제는 가격 탄력성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더해주시면은 3.8이 아니라 0.2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0.2는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죠. 1.8 감소 더하기 2 증가는 0.2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즉 마이너스 1.8 더하기 2는 0.2가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보기 1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굉장히 제가 아까 공식대로 적어드린 대로 이제 숫자 그대로 대입을 했죠. 다만 주의할 점 딱 이거 하나. 가격 탄력성에서 수요량의 변화를 구할 때만 나머지는 다 이제 증가하는 방향, 즉 양수로 나오는데 유일하게 가격 탄력성 수요량의 변화율만 음수, 즉 감소하는 방향이 나온다. 왜 이렇게 나온지는 제가 2번이나 원리를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푸시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시죠. 네, 두 번째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밑에 공식을 띄워놨으니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숫자를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가격 탄력성은 0.6, 소득 탄력성은 0.4. 이번에는 교차 탄력성이 나와 있네요. 교차 탄력성이 0.2. 그리고 첫 번째 문제랑 다르게 이번에 두 번째 문제에서는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을 구하라는 게 제대로 나와 있고, 그리고 교차 탄력성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를 묻고 있습니다. 그 점 참조하세요. 그래서 또 문제를 보시면 각각 가격이나 소득의 변화율이 3% 증가로 모두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으셔야 합니다. 가격은 3% 증가, 소득도 3% 증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피스텔의 가격도 3% 증가.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각각의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하셔서 모두 더하시면 됩니다. 이 수요량들을.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바로 그거니까. 수요량의 변화율 구하는 공식은 제가 첫 번째 문제에서 알려드렸죠. 바로 이 탄력성에다가 가격의 변화율을 곱하고
여기서도 소득의 탄력성에서 소득의 변화율 곱하고, 교차 탄력성에서도 마찬가지로 탄력성과 가격의 변화율을 곱하시면 이 수요량의 변화율들이 각각 나옵니다. 참고로 이건 나누기라는 의미인데, 원래 탄력성 문제는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이나 소득의 변화율로 나눠주는 걸 의미해요. 근데 지금은 나눠준다는 의미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굳이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해 보시면 가격 탄력성에서 수요량의 변화율은 0.6 곱하기 3은 1.8이 됩니다. 그런데 가격 탄력성에서는 수요량이 무조건 감소하는 걸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아파트의 수요량은 그만큼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감소한다라고 표현하시거나 또는 마이너스 1.8 이렇게 표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소득 탄력성에서는 0.4 곱하기 3을 하시면 1.2 증가가 바로 수요량의 변화가 나옵니다. 소득 탄력성에서의 수요량의 변화는 1.2 증가. 마지막으로 교차 탄력성에서는 오피스텔 가격 상승으로 인한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는 바로 0.2 곱하기 3을 하시면 0.6이 돼서 0.6 증가가 되죠. 이렇게. 따라서 지금 보시면은 1.2랑 0.6을 더하면 1.8이 됩니다. 1.8 증가가 되는데 1.8 감소랑 1.8 증가를 더하면 놀랍게도 답이 0이 나옵니다. 0. 이 말은 즉슨 수요량의 변화, 전체적인 아파트 수요량의 전체적인 변화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0이라는 건. 따라서 보기 5번 변화 없음.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공식 그대로 제가 숫자를 그대로 대입을 했죠. 보통 일반적으로 변화율 계산 문제는 이렇게 가격, 소득, 교차 탄력성 이 세 가지에서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만 잘 연습하시면은 앞으로 변화율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여러분들이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가격 탄력성에서는 여기서만 유일하게 수요량의 변화가 감소한다는 걸로 표시하기. 그 이유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만큼 수요량은 감소하니까. 그 논리 때문에. 그래서 여기선 감소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변화율 계산 문제 다 풀어봤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공식 세 가지. 첫째,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다시 해당 부동산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해당 부동산의 수요량 변화율을 의미하고, 두 번째,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에 대한 해당 부동산의 수요량 변화를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차 탄력성이란 다른 부동산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해당 부동산의 수요량 변화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점은 가격 탄력성에서 수요량의 변화율은 항상 줄어든다 또는 마이너스 음수로 표시한다. 그 이유는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해당 부동산의 수요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가격 탄력성에서 수요량 변화율은 음수 또는 줄어든다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5월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도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스퍼트를 딱 올리셔야 할 타이밍이 왔고요. 그런 만큼 타이트하게 계획 잘 세우셔서 공부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푹 쉬시고 연휴가 끝나고 나서 잘 준비하시면 좋겠네요. 저도 이제 다음 시간에는 투자론에서 비율 분석법 계산 문제 들어갈 거니까 굉장히 암기할 공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 포함해서 우리 한번 또 그날 파이팅해서 한번 진도 나가도록 하죠. 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